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병철 작가입니다. 은퇴 후 절반 이상,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가 끊긴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절반보다 훨씬 더 기존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먼저 회사 일로 만나서 얕고 이익에 우선한 인간관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원 이상으로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 조직 밑에 있었던 후배들이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을 보고 괘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를 가끔이지만 지금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깊기에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 이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일 이외에 좋아하는 취미를 시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 설사 기존 인간관계가 무참히 끊어지더라도 더 끈끈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인간관계 확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한 여행 학교를 수료하고 동문 활동을 하면서 멘토도 만나고 친한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퇴 후 무너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면 좋을까요?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이 웃으며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의외로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또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을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경우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면서 목청이 높아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심지어 끝까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해서 인간관계에 커다란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공감을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즐거운 만남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시도하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관계입니다. 노후 생활 가장 힘든 존재 1순위는 남편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막상 은퇴해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남이 될 수도 있죠. 은퇴 후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 함께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고 일어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불편을 주면서 시작하고 끝나기 마련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도 쌓이죠. 심지어는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보채는 사람도 있다죠. 집안일도 시키면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퇴 후 아내 의존형 남편이 되는 순간 부부관계는 경고등이 켜지고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은퇴 인식에 대한 부부의 견해차가 큽니다. 아내는 그동안 수고한 남편의 노고를 축하하면서도 아직 젊은 남편이 일을 더 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남편은 은퇴하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해왔기에 아,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하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길 원하죠.
남편은 공허감을 채우는 대상을 아내로 봅니다. 특히 아내에게 위로받고 함께 즐겁게 지내고자 합니다. 아내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오히려 은퇴한 남편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대체로 아내는 자신만의 관계망을 이미 구축해 놓았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차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의 잔소리가 갈등을 초래합니다. 남편은 갑자기 집에서 생활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냉장고를 수시로 열어보다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음식 재료가 보이면 아니 이 음식은 왜 안 먹어? 돈 아깝게. 아내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았어. 옷 정리, 청소 등 지속적인 잔소리가 이어지면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잔소리는 듣기 싫어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죠. 무심코 던진 잔소리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나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내가 잔소리라고 여기면 잔소리가 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은퇴 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뭘까요? 어렵지 않으니 다음 3계명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신은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아니 없어서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실 겁니다. 배우자를 지지하고 숨겨진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습니다. 일상에서 겪은 혹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세요. 즉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다는 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는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여행, 운동, 취미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은퇴 후 제가 집안일을 해보니 아내의 존재에 대해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더라고요. 요리, 설거지, 청소 등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루가 정말 휙 지나가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기에 은퇴자는 가사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역할을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서로 미소를 짓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면 직장과 연관된 관계는 빠르게 멀어지죠. 하지만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한 친구는 다릅니다. 은퇴 후는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바로 이런 친구를 말하죠. 계속 만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누구나가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기간이 오래된 만큼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 만남이 거의 없다면 실제 그 친구의 모습을 알기 어렵죠. 서먹서먹해지는 순간 서로 연락하기가 부담이 되면서 아예 만나지 않는 예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툭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힘든 가정사는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좋은 친구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앓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토로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친구란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슬픔을 나누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또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입니다. 만나면 그저 그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야기도 약간 겉돌고 헤어져도 별로 기억나지 않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즐거움이 빠져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은 지속됩니다. 즐거움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편안한 즐거움이면 더욱 좋고요. 은퇴 후 좋은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은퇴 후 인간관계가 고민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감사합니다.